26장 전기 용량과 유전체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26.1절과 2절까지만 중간고사 범위이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는 1, 2절만 선택적으로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짧게 해서 그 요점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6.1절 전기 용량의 정의가 되는데, 이번 26장은 전기 용량의 주요 타겟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인데요.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이제 캐패시턴스라고도 하고, 이렇게 보게 되면 Q-Q의 전하가 있는데, 이건 두 개의 금속에 각각 하나는 양전하로 대전시키고 하나는 음전하로 대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양전하고 이게 음전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양에서 전기장이 나와서 음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주변에 전기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중성금속만 있을 때에 비해서 뭐가 달라진 건가요? 일단 이런 걸 좀 따져봐야죠.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전하가 생겨난 거죠. 분리가 된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분리가 돼 있다. 분리가 됨에 의해서 여기에 이 공간에 전기장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아무것도 없는 중성만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절로 이렇게 전하들이 분리될 수는 없겠죠. 여기에 어떤 작용을 해준 거죠. 외부에서 뭐 사람이든 뭐든 배터리가 특히 전원이 있어서 여기 어떤 작용을 해준 거다. 즉 이거는 이제 에너지를 넣어준 거예요. 에너지를 줘야지만 뭔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때 이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건 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줍니다. 전기 에너지. 그래서 전압을 주는 거예요. 전압. 전이차를 주게 되면 여기에 뭐가 생겼어요? Q가 이렇게 생겨난 거죠.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가 생겨나요. 이때 여기에 걸어주는 전압이, 외부에서 걸어주는 전압이 1V일 때 몇 쿨롱의 전하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가? 물론 한쪽이 양이면 다른 쪽은 정확히 같은 값으로 음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즉 1V당 전하가 쌓이는 양, 전하가 쌓인 거잖아. 한쪽에 플러스 한쪽에 마이너스가, 또는 전하가 분리된 거죠. 요 1V당 몇 쿨롱이 만들어지는가, 요거를 우리가 전기 용량이라고 합니다. 전기 용량, 영어로는 커패시턴스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C를 대문자 C를 쓰는 겁니다. 자, 이건 기호예요. 기호. C는 쿨롱이 아닙니다. 캐패시턴스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건 가해준 전압분의 전이차이죠. 전이차를 가해주니까 전하가 생겨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페럿이라고 읽습니다. 페럿. 페로데이의 그 페럿이에요. 여러분 정확한 발음을 하면 이렇게 페러드가 되는 거예요. 페럿. 페럿, 본래 이름은 이제 페러데이죠. 나중에 우리 페러데이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텐데,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여기까지 페럿이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이게 다예요. 전기 용량의 정의는 외워둬야 됩니다. C는 V분의 Q, 또는 Q는 CV, 이렇게 외우면 돼요. Q는 CV. 전기 용량이 C인 금속 또는 축전기, 이걸 축전기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개의 금속을 축전기에 1V의 전이차를 그 두 금속에 주면, 1V의 전이차를 주면 Q 쿨롱의 전하가 모여든다, 이런 얘기죠. 쌓인다, 분리된다. 자, 전기 용량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 방법대로 계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실험할 때 이렇게 쓰는 거고요. 실제 그러면 어떤 전하가 들어오는지 우리가 이론으로 알 수 있다면 요거 나누기 요거 해주면 그게 바로 전기 용량이 되겠죠. 그렇죠? 자, 실제 실험은 이렇게 합니다. 실제 이 개념은 두 개의 금속판이 있어요. 아주 간단한 형태의 금속이죠. 두 개의 금속, 이상한 모양이었는데 어떤 정형적인 넓이 A를 갖는 육면체라고 합시다. 육면체가 아니라 정사각형이라고 하자고요. 그리고 간격이 D가 있어요. 간격이 있어야 됩니다. 무한정 멀리 있으면 약해지니까 간격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에 전압을 걸어요. 전압을 거는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 두 금속판 사이의 전이차가 안 나와 있네요. 델타 V입니다. 델타 V에 전압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왼쪽이 오른쪽보다 델타 V만큼 전위가 높은 거겠죠.
그렇게 되도록, 즉 전위가 높다는 얘기는 여기는 양전하가 생긴다, 여기는 음전하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대전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어떤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왼쪽 금속에는, 이게 금속이니까 자유전자가 여기 있었겠죠. 자유전자를 이 전원이 자유전자를 빼앗아 옵니다. 이렇게 빼앗아 와요. 빼앗아 와서 이거를 반대쪽에 갖다가 쌓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얘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하를 펌핑해주고 있는 거죠. 이쪽에서 전하를 가져와서 여기다 쌓아주는 겁니다. 이거 이제 실제 움직이는 건 전자잖아요. 실제 움직이는 건 우리가 금속 속에 있는 자유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하지만 전류는 우리가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을 하죠. 전류는 이렇게 흐릅니다. 또는 양전하가 흐른다고 가정하면 양전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던 양전하가 빠져나가요. 여기 오른쪽에 있던 양전하가 빠져나가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여기로 가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움직이는 건 전자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전자를 얻었죠. 그러니까 음으로 대전되죠. 마이너스 Q. 왼쪽은 전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양으로 대전되겠죠. 플러스 Q. 자, 넓이가 넓다. 이거는 뭐예요? 많은 전하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죠. 간격이 좁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전하와 전하 사이 간격이 가까우니까 이 양전하, 음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강하겠죠. 전하를 더 잘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전형적인 어떤 평행판 축전기라고 합니다. 이거를 평행판 축전기. 자, C는 V분의 Q라고 그랬죠. 여기 델타 V라는 전압을 걸어요. 그러면 전하가 쌓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이 전압은 위에 나와 있는 건 이게 이 그림이 아닙니다. 이 평행판 축전기, 이게 이제 평행판 축전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기장과 요 사이 전기장, 자, 여기 전하가 쌓이게 되면 여기 이 방향으로 전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예, 전기장이 이렇게 균일한 전기장의 금속판 사이에서는 균일한 전기장 E가 만들어집니다. 자, 양에서 음으로. 그런데 이 E를 구하는 방법이 바로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죠. 우리가 가우스 법칙에서 맨 뒤에서 했었어요.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인데 시그마는 전하 밀도죠. 전하 밀도는 면적당 들어있는 전하량입니다. 그래서 A분의 Q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전기장을 구했잖아요. 그런데 델타 V는 ED라고 그랬죠. 이 양단 사이의 전위차는 전기장을 측정하면 알 수 있어요. 뭐냐? ED입니다. 베드 생각나요? 베드? 델타 V는 VED, BED. 예, 침대가 아니라 델타 VED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ED잖아요. ED. 자, ED는 요거 E가 D가 되겠죠. ED 여기서 구한 거 여기 들어간 겁니다. 예. 그래서 델타 V를 구한 거예요. 델타 V를 여기다 집어넣자고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거 그대로 갖다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Q가 약분이 되고 입실론 제로 곱하기 D분의 A가 남게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뭐 우리가 전기장을 약분해도 돼요. 전기장으로 이걸 다 표현해서 전기장으로 약분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직접 해보면 Q는 입실론 제로 EA잖아요. 이 식에서 그죠? Q는 입실론 제로 EA입니다. 자, 분모 델타 V는 ED잖아요. ED 베드에서 그럼 E가 약분되겠죠. E가 이렇게 약분되고 결과적으로 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도 되는 거죠. 자, 암기해야 돼요.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입실론 제로 D분의 A여서 생겨먹은 모양 뭘로 생겼어요? 넓이 A 여기 들어갑니다. 넓을수록 용량이 큰 거지 좁을수록 용량이 커집니다. 좁을수록 전하들을 많이 끌어서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입실론 제로는 요 안에 들어있는 매질의 유전율인데 공기나 진공이라면 그냥 입실론 제로를 써주면 돼요. 진공이나 공기나 거의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암기 필수. 예. 시험에 나오면 꼭 나온다. 예, 이렇게. 자, 위에 있는 건 뭐냐면 위에 있는 거는 하나의 9입니다. 9. 그냥 하나의 9. 여기에 Q라는 전하가 들어있어요. Q라는 전하가 대전되어 있는 거죠. 플러스 Q가. 그리고 표면에서의 전하량이 델타 V. 이게 금속이라면 어디서나 델타 V겠죠. 그래서 전기 용량은 델타 V분의 Q가 되는데 자, 반지름이 A예요. A분의 KQ. A분의 KQ가 전위가 되는 거죠. 전위차. 예. 그래서 여기에 전위차는 이제 무한대까지의 전위차를 얘기합니다. 여기 표면의 전위하고 무한대에서의 전위
두 지점의 전이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한대에서의 전이는 0이잖아요. 예, 0이니까 그냥 여기 얘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K분의 Q가 약분되니까 K분의 A가 됩니다. K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죠. 그래서 입실론 제로 A 이렇게 써도 되는데 평행판 축전기나 이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K보다는 입실론 제로가 들어가도록 많이 표현을 해요. K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 공부했어요. 공식 3개 나왔죠. 화면 한번 지우겠습니다. 공식이 어떻게 3개예요? 전기 용량 C는 V분의 Q 또는 Q는 CV 해주면 되고요. 이건 구도체의 축전기입니다. 구도체 축전기. 구형 축전기라고 합시다. 이름을 써야겠네요. 구형 축전기. 축전기는 전기 용량이 반지름에 비례합니다. 4파이 입실론 제로 A 반지름에 비례한다. 아주 중요하죠. 예. 그리고 평행판 축전기는 C는 입실론 제로 D분의 A 이렇게 하나 있고요. 예제에 가서 원통형 축전기가 나옵니다. 예제에 가서 원통형 축전기 이것도 알아야 돼요. 이건 조금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앞에는 뭐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안쪽에 양전하가 있고 바깥쪽에 음전하가 생길 수 있는 이런 도체입니다. 안쪽 코어가 있고 바깥쪽 테두리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거 안쪽에 플러스 연결하고 바깥쪽에 마이너스 전원 연결하면 여기 축전기 충전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플러스 연결하고 여기 바깥에 마이너스 연결하는 거죠. 예.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플러스 전원 연결하면 여기 양전하 그래서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고 여기 음전하 그래서 파란색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럼 위에서 보게 되면 이런 양전하에서 음전하로 전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이런 전기장. 그런데 이 사이 전기장이 균일 전기장이 아니죠. 코어에 가까우면 전기장이 강하고 멀어질수록 전기장이 약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때는 자 요거 일단은 여기에 평행판 축전기가 아니라 이거 원통형 축전기인데 여기 요걸 가지고 써야 돼요. 그래서 양 금속 사이의 전이차를 직접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이차를 구할 때는 델타 V는 EDS였죠. 그래서 전기장과 그 방향으로의 반지름 벡터 이거예요. ER, DR인데 이거 같은 방향이잖아요. ER, DR. 자, 그러면 E를 구하면 2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입니다. E가 이거 어디서 공부했어요? 우리 25장에서 했습니다. 25장에서 원통형 축전기 전기장 구하는 거에서 했어요. 자, E는 여기 요 사이에 전기장 요 2죠. E는 2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람다입니다. R은 거리예요. 중심으로 거리 R분의 람다. 근데 요 사이에서만 전기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여기 한번 이렇게 해보죠. 집어넣으면 2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람다는 상수가 되고 A부터 B까지 그렇죠? A부터 B까지 이게 이제 전기장 영역이죠. 여기 요 사이에만 전기장이 있는 거니까 그죠? 도체 요 사이에 전기장이 있는 거니까 A부터 B까지 영역입니다. 근데 적분 변수 R이잖아요. R분의 DR이죠. 그죠? DR 원래 있는 거예요. 경로니까 그죠? DR 이렇게. 그럼 R분의 1을 미분하면 lnR입니다. lnR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파이 입실론 제로 람다분의 ln A분의 B죠. lnR 했으니까 적분했으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쓰면 A의 전위가 더 높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가 나온 거죠. B가 더 크잖아요. B가 더 크니까 이건 플러스 거기에 마이너스. 그래서 VA-VB를 구하면 2파이 입실론 제로 ln A분의 B가 나오는 겁니다. 2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람다 ln A분의 B 이게 답이에요. 답이 아니라 이게 델타 V입니다. 델타 V. 그럼 이 델타 V 구한 걸 여기다 넣어주는 거지. 여기다 이렇게 쏙 가져와서. 근데 여기는 아직 K라고 썼는데요. 입실론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됩니다. 예. 됐죠? 예.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전기 용량을 구하는데
델타 V라고 하면 여기에는 근데 L분해가 들어갔죠. L분해. 예. 요 L분의 Q라고 들어간 이유는 요 람다가 바로 선전화 밀도 람다가 L분의 Q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넣은 거예요. 람다로 주어져 있지 않죠. 지금 문제는 람다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Q라고 그리고 길이 L이라고 길이 L은 그림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죠? 길이 L이라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원통의 길이 L 여기 있었네요. L이라고 할 때. 자, 그래서 람다는 L분의 A로 바꿔주는 거죠. L분의 Q. 람다를 L분의 Q. 그래야 여기 있는 Q하고 약분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구해보면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걸 가지고 L분의 C 이렇게 줍니다. L분의 C. 단위 길이당 정전 용량, 즉 1m당 정전 용량이 이렇게 하면 ln A분의 B 분의 2파이 입실론 제로가 되겠죠. 자, 다시 이름 잘 안 쓰지네요. 어디로 갈까요? 여기 다시 L분의 C 양변을 L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2K는 2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번분수가 돼서 위로 올라가죠. 2파이 입실론 제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ln A분의 B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ln A분의 B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잘 보이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근데 이제 단위 길이당 1m당 정전 용량 구하는 식이 여기 길이를 굳이 넣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죠? 단위 길이당 정전 용량이 이렇게 구해지게 됩니다.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세 개가 나온 거죠. 구형도체, 평행판, 구축전기, 평행판 축전기, 원통형 축전기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공부한 겁니다. 다 외워두세요. 구형 축전기 4파이 입실론 제로 A, 평행판 축전기 입실론 곱하기 입실론 제로 곱하기 D분의 A, 원통형 축전기 2파이 입실론 제로 나누기 ln A분의 B. 자, 요거는 이제 길이당 정전 용량 이렇게 이제 구할 때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반지름 A를 늘릴 때 C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길이 L을 늘릴 때 C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답을 보면 반지름 안쪽 반지름을 10% 늘렸더니 정전 용량이 16%가 늘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더 효율이 뭐 좋은 거라고 할 수 있나요? 효율의 측면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시험 범위는 됐어요. 그리고 여기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 용량이 3 마이크로페럿 이렇게 이제 마이크로페럿 이런 단위를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정전 용량, 전기 용량, 정전 용량 같아요. C는 3 곱하기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는 얘기고 페럿 이렇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축전기가 있어요. 평행판 축전기 이렇게 그리고 축전기는 회로에서 우리가 나타날 때는 막대 두 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축전기예요. 이게 축전기 이렇게 같은 길이 여기에 전하를 저장합니다. 전하를 저장하는 방법은 전원을 가하면 되겠죠. 여기는 진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을 가하는 거죠. 그랬더니 Q가 얼마가 됐어요? Q 한쪽은 플러스 Q 한쪽은 마이너스 Q인데 이 Q 값이 27 마이크로 쿨롱이죠. 전하량이니까. 그럼 전압은 얼마인가? 그럼 전압은 C분의 Q입니다. Q는 CV가 되니까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페럿분의 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에서 10의 마이크로는 다 약분되죠. 그러니까 9V가 나오네요. 9. 그죠? 9V가 답이 되죠. A번의 답. 자, B번에 이 축전기를 다른 전지에 연결하니 36 마이크로 쿨롱의 전하를 저장한다. 이 전지의 전압은 얼마인가? 자, 다른 전지에 연결한다는 건 요건 이제 연결이니까 이건 다음 강의에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죠. B번은 생략. A번만 보겠습니다. B번은 일단 생략. 자, 그리고 2번이에요. 12V네요. 120이 아니라 12V의 전지에 연결되어 있는 4 마이크로페럿 축전기 판에는 얼마만큼의 전하량이 있는가?
네, 다음으로 12번,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V의 전지에 연결되어 있는 4 마이크로페럿 축전기 판에는 얼마만큼의 전하량이 있겠는가. 그래서 문제 이미 다 너무 심플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델타 V 또는 그냥 V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12V가 되고요. 전기 용량, 축전기의 전기 용량, 이게 C였죠? C는 4 마이크로페럿 이렇게 써주고 전하량 Q를 구하는 거죠. Q니까 C 곱하기 델타 V가 됩니다. 자, 여기에 주어진 값을 대입하게 되면 12 곱하기 4죠. 그럼 48 마이크로 쿨롱이 되겠죠. 전하량이니까 이렇게 이제 마이크로 그대로 따라오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A번이 되고요. B번의 경우에는 같은 축전기가 즉 4 마이크로미터 축전기가 1.5V에 연결되어 있다면 전하량은 그러면 1.5V만 여기 써주면 되겠죠. 1.5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4 곱하기 1.5 하면 6이죠. 6 마이크로 쿨롱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마이크로 페럿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 3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판 축전기의 양단에 150V의 전이차가 걸리면 극판의 표면전압 밀도가 면전압 밀도가 주어졌네요. 이때 극판 사이의 간격을 계산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는 뭐 여러분들도 이제 잘 할 수 있겠죠. 이제 축전기 금속판 축전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150V를 이렇게 거는 겁니다. 그렇죠? 150V V는 150V. 근데 이 간격이 지금 얼마인지 몰라요. 그렇죠? D 그리고 넓이 A 여기 전하량 저기 플러스 Q 이쪽에 이제 마이너스 Q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때 이거의 용량은 입실론 제로 T분의 A가 됩니다. 이게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인데 지금 전압이 주어져 있죠. 근데 V가 들어오는 건 여기 V분의 Q가 있잖아요. 이런 식이 있죠. 그리고 전압 밀도 시그마예요. 30. 요거 따라서 시그마는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고 센티미터 제곱은 요거 이제 쿨롱입니다. 쿨롱 퍼 센티미터 제곱은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 제곱으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그런데 이 시그마라는 게 A분의 Q잖아요. A분의 Q. 그렇죠? 그래서 Q는 A 시그마로 나타낼 수 있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해 보면 요게 V분의 Q가 V A 시그마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요 식과 요 식에서 보면 D가 여기 있어요. D. 얘는 이제 살려줘야죠. 그래서 A 약분되고 D를 직접 구하면 D는 A분의 V 입실론 제로 V 이렇게 A는 약분된다 그랬죠. 시그마가 나오겠죠. D는 시그마분의 입실론 제로 V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주어진 값들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제곱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잠깐만요. 어떻게 되냐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제곱 8제곱이죠.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제곱 이거 많이 틀립니다. 주의하세요. 10으로 나눈 다음에 10을 다시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누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단위는 다 SI 단위를 쓰겠습니다. 입실론 제로가 약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V는 150V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 답이에요. 이제 단위는 미터로 이렇게 나오겠죠. 미터 단위. 그러면 번분수가 되니까 위로 이제 올려줍니다. 이걸 올려주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3분의 8.85 곱하기 1.5라고 합시다. 이거 1.5 곱하기 10의 제곱. 그리고 4가 올라가니까 10의 마이너스 16승이 되죠. 여기 이제 마이너스 8승 있죠. 나눠졌으니까 플러스 8승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2승 있죠. 여기 1.5로 만들었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6승 나오죠. 요거 8.85 이거
이렇게 하면 2분의 1이네요. 2분의 1 그렇죠? 그럼 4.42 정도 4.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단위는 미터입니다. 6승이 맞죠? 예, 미터. 그러면 4.43 마이크로미터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간격이 되게 이제 좁죠. 매우 좁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풀어보는데요. 4번인데 이거 안 지우고 풀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립되어 있는 반지름 12cm인 도체구의 중심에서 21cm인 위치에 전기장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도체의 표면 전압 밀도는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요거는 도체구의 중심이라고 했으니까 도체구를 일단 먼저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도체구가 있어요. 21cm인 위치의 전기장이 도체구의 중심으로부터 이게 이제 12잖아요. 그럼 21은 조금 더 가는 거죠. 여기쯤. 근데 이제 전기장이 이렇게 나가는 전기장이겠죠. 4 곱하기 4.9 곱하기 10의 4제곱 뉴턴 퍼 쿨롱 납니다. 자, 이 전체가 하나의 점전화라고 보면 되겠죠. 외부에서는. 그래서 K R 제곱분의 R은 이제 거리가 되겠죠.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R 제곱분의 KQ 점전 소문자 Q라고 합시다. KQ가 이게 전기장이죠. 전기장은 9 곱하기 10의 9제곱 곱하기 요 거리 21cm니까 0.21의 제곱 분의 Q. Q는 얼마인지 몰라요. 그죠? Q를 구해낼 수 있는데 이게 얼마라는 얘기예요? 4.9 곱하기 10의 4제곱이니까 Q를 구할 수 있겠죠. 얼마 쿨롱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대략 얼마 정도 나올까요? 마이크로 단위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몇몇 마이크로 쿨롱. 예. Q를 구해 봅시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해 보고 표면 전압 밀도라고 했는데 도체구의 전하는 모두 표면에만 존재합니다. 자, 이게 양전하라고 합시다. 양전하. 표면에만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러면 표면 전압 밀도 시그마는 위에도 한번 써보죠. 시그마는 원의 표면 구의 표면적은 4파이 r 제곱이에요. 여기에 q가 있는 거죠. 그죠? 계산할 수 있겠죠. 반지름이 12cm를 여기 R은 0.12를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아래다가 자, 그러면 도체의 전기 용량 구하라. 요게 이제 A고요. 요게 B고 요게 C예요. 전기 용량은 우리 4파이 입실론 제로 A 이렇게 구해도 되고 반지름 R 이렇게 구해도 되고 또는 요게 K분의 Q잖아요. K분의 R이죠. K분의 R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다 구한 거죠. 그죠? 반지름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예. 지금 얼마나 전하가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그 모양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K분의 Q, K분의 R 이렇게 해서 이제 4번까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여러분들이 다 대입을 해야 돼요. 예. 전기 용량은 이제 양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그리고 종류도 별로 없어요. 그죠? 시험에 나올 게. 근데 이 전기 용량 알아둬야 되고 전기 용량식 뭐 알아둬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26장의 2절까지 중간고사 대비를 좀 마치는데요. 제가 이제 하루 정도 있다가 다시 강의를 하나 더 올려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최종 정리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공식, 그죠? 공식 정리, 공식만 한번 암기해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